교육 신부장을 맡고 있는 규주식 학부 이영학입니다. 타이틀이 도어와 줌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 방법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했습니다. 사실상 줌 활용 교육과 저희는 그 모든 학습 콘텐츠를 도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는 그런 기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어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건데 줌 사용법이 추가될 겁니다. 줌 사용법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도어 연계하는 것은 더더욱 쉽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정말 쉬운 방법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텍스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는데 이 텍스트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하고 제가 실제 시연을 해보이고 일단 시간이 더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 한 분이 나오셔서 실제 또 강의 주제자, 교수자가 되어서 해보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입니다. 추가 화상회의죠. 그걸 강의의 색깔이 활용하는 거고 탭이나 랩탑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탭이나 랩탑 같은 경우는 강의 내용을 녹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모바일에서는 녹화가 지금 안 됩니다. 안 되고 녹화는 교수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제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회의에 참가하신 분들은 주제자에게 녹화해 주세요라고 녹화 요청을 하고 주제자가 녹화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녹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실시간 녹화하는 앱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줌 자체가 기본적으로 녹화하는 기능은 모바일 버전이나 참가자들에게는 없다.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단점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장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40분 하고 나면 저절로 회의가 종료된다. 그 다음에 회의 참가자는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무료 버전 쓰면 문제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뛰어넘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여러 개를 주제해 놓는 거죠. 여러 개를 주제해 놓고 40분 학생들이 모바일 수업 듣겠습니까? 실시간으로. 한 30분 하시고 아니면 일정 시간 하시고 10분 동안 쉽니다 라고 하고 쉬고 다음 회의실은 우리 도어에 올라와 있는 2차 시회의실입니다. 그래서 2차 시회의실을 통해서 회의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수업 끝날 때 공지하면 됩니다. 2차 시 끝나면 또 3차 시도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고 공지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이제 해결이 되는데 유료 버전은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로그 기록이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이 언제 회의에 들어와서 언제 회의에서 나갔는지 강의에 언제 들어갔고 강의에 언제 나갔는지 하는 것이 로그 기록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데 일단 저희 학교는 도어에 콘텐츠를 등록하면 학생이 이 도어 콘텐츠를 클릭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클릭했는지는 알 수 있는데 클릭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를 봤다. 그 다음에 클릭을 통해서 회의에 들어왔다. 까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학생이 끝까지 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일반 강의 같은 경우도 틀어놓고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들어왔는지는 알 수 있지만 끝까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유료 버전을 이용하시게 되면 언제 나갔는지까지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료 버전은 제가 보니까 15불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14.90인가 했는데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을 하나 결제를 했거든요. 유료 버전은 결제를 하시면 매월 자동 갱신됩니다.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쓰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결제하고 난 다음에 가입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제를 했기 때문에 한 달은 유료로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이후에 자동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 취소를 하시면 이 가입 취소는 줌에서 아예 탈퇴하는 게 아닙니다.
계정에 가시면 결제에 가시면 가입 취소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취소하시면 메일이 날라옵니다. 당신은 자동 결제를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동 결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메일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계속 쓰실 건지 아니실 건지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동 갱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어는 저희 LMS이고 이름이 보면 학습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왜 학습 자원 관리 시스템이냐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교육 과정의 일반적인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어에서는 도어라고 하는 다양한 학습 자원들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등록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등록시켰다가 필요할 때 강의와 연계하시면 되죠. 학습 자원을 문제 은행과 마찬가지로 학습 자원들을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하고 필요할 때 강의와 연계한다 라는 아이템 풀과 같이 학습 자원 풀을 미리 쓸 수 있는 게 도어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 봐야 될 게 저희들은 교수자입니다. 교수자는 내가 어떻게 이 자원들을 내가 편하게 학생들에게 보여줄까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바꿔봐야 되는 거죠. 학생이라고 하면 나에게 필요한 학습 자원들이 학생들이 편한 형태로 제시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지금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초중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는 더 이상 바이블이 아니다. 교과서대로 수업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자원은 너무 많다는 거죠. 인터넷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학습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학습 자원을 가져와서 교재와 함께 섞어서 학생들에게 가장 최적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과서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교과서가 절대적인 학습 자료는 아니다. 선생님들 교과서 안 가지고 EBS 교재 가지고 수업 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과서는 바이블 아니죠. 거기 들어가면 EBS 교재가 바이블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렇지만 학습 자원은 너무나 풍부하게 넘쳐나가고 있고 그 자원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와서 교수자가 재구조화하는 게 현행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재구조화가 핵심 단어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신다.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되지? 심한 경우에는 교과목과 교과목을 묶어서 재구조화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죠.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자, 보니까 뇌가 학교에 갔는데 수업했는데 수학 수업 쪽 하다 보니까 뒤에 특정 부분은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선생님께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진도가 나오셨다는 이러시면 됩니까? 라고 전화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재구조화를 열심히 하면. 선생님은 상황에 맞게 교육 내용을 재구조화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제대로 책임을 변기하고 수업 제대로 안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학부모 형이 잘못되신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도어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지금 초중등에서도 저희가 같이 온라인 강의합니다. 대학교도 같이 온라인 강의하고 기사에 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버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속된 말로 서버가 퍼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에듀넷에 들어가 보시면 이 도어의 기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선생님이 가져와서 다양하게 등록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등록한 컨텐츠는 모두 다 동격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컨텐츠가 제일 크게 나오고 선생님이 부수적으로 가져온 컨텐츠는 작게 나오고 밑에 숨겨져 있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컨텐츠는 동격입니다. 왜냐하면 재구조화를 거친 거니까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학습에 중요한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 이 컨텐츠가 학교에서 다운받는 거냐 유튜브에서 오는 거냐 정부 어떤 사이트에서 오는 거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 내용이 전달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컨텐츠들은 전달될 순서대로 좀 나열되고 동격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어에 들어가시면 하나의 박스로 해가지고 컨텐츠들이 아래쪽으로 내가 등록한 것들이 쭉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도어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줌 사용하실 때 도어 안 거치고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줌 회의 주재하시고 학생들에게 통 날려서 회의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줌, 카톡부터 해서 여러 개를 봐야 되죠. 최근에 대학생들의 불만사항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뭐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제시하신다. 그래서 어렵다. 하는데 저희는 무조건 도어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는 게 좋은 거죠. 도어만 들어오면 여기서 필요한 자료를 다 볼 수 있고 연결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저희는 도어에서 다 제공합니다. 줌 사용하실 때 회의 예약하시고 도어에 등록하시고 수업을 하시라는 것은 도어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앱 까셔야 되고 데이터에서는 뭐 준비하실 거 없습니다. 회원가입만 되어 있으면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강의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1, 2, 3. 1. 줌의 회의 등록. 2. 해당 회의 등록된 내용을 도어에 등록. 3. 강의 시간 되면 강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단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줌의 회의 등록은 줌에 로그인 하시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프로필 화면이 나옵니다. 프로필 화면이 나오고 그 밑에 회의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새로운 회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등록된 회의가 있는데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면 향후 회의 목록에 보입니다. 내가 등록한 회의가 이미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전 회의에 나타나게 됩니다. 회의 시간이 안 되어서 회의 주재하셔도 됩니다. 주재하셔도 회의 됩니다. 되고 향후 회의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내가 회의를 많이 하다 보면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주재하시고 제목도 정확하게 달아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구글 칼렌더와 연동 가능하거든요. 구글 칼렌더에 연동하시면 구글 로그인 안 되어 있으면 이 브라우저에서 로그인 하라고 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일정하고 시간이 전부 다 그대로 구글에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폰 가지고 계시면 10분 전에 교수님 강의하셔야죠. 빨리 준비하세요. 따랑따랑 하면서 알림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등록 안 하시더라도 회의는 가능합니다. 강의는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록하실 때 등록사항이 많이 나와요. 새 회의를 클릭하시면 등록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 다 알아야 되느냐?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제목 정확하게 적는 게 좋겠죠. 이거는 뭐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형태라기보다는 제가 정확하게 적어놔야 제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설명 안 적으셔도 되고 템플릿 사용 기본값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회의 시작 시간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게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안 되어도 회의를 주재하고 시간이 지나도 회의를 주재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알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 무료 버전은 어차피 40분 되면 끝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하더라도 40분 되면 끝나고 40분 안 채우고 미리 끝내도 됩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안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회의 아이디 우리가 줌에 가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개인 회의 아이디, 개인 아이디가 다 발부가 됩니다. 발부가 되는데 회의를 주재해서 저희가 URL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회의를 공지할 겁니다. 공지할 때는 자동 생성이나 개인 회의 아이디를 통해서 하는 거나 어차피 학생들은 똑같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비밀번호
URL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알려드리면 비밀번호 뭐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 비디오는 기본값이 다 끄는 겁니다. 이거 기본값 켜기 해놓아 버리면 시스템보다는 네트워크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끄기입니다. 그냥 끄기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오디오, 전화로 오디오 연결할 수도 있고 컴퓨터 오디오로 연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모두 하면 나중에 오디오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두 두시면 됩니다. 기본값. 그 다음 회의 옵션에서 쭉 보시니까 여기 설명문이 남아 있죠. 여기 클릭하면 설명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그죠? 이거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회의 처음 들어왔을 때 들어온 사람의 마이크를 켤 건가 말 건가 참가자가 딱 들어왔을 때 마이크가 켜진 상태로 들어올 건가 그냥 들어올 건가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화면 공유가 아니고 일반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 큰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 똑같은 기계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고 어쨌든 기계 감도라든지 기계의 마이크 감도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좌우하겠지만 줌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지금 핵심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화면을 여기 보여줍니다. 근데 학생이 딱 들어와서 와 너무 신기해 야 잘 있었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순간에 저쪽으로 소리가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학생이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들어와서 마이크 자동적으로 켜져 버리면 그 학생 화면으로 넘어가 버리고 교수님 화면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 있죠. 그래서 회의에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참가자는 마이크 꺼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회의 참가 누르면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학생은 회의에 참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세팅할 건 3개입니다. 주제, 시간, 입장 시 참가자 분수. 많이 쓰시거나 대학원 수업하실 때는 이거는 저는 안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이크 사용 규칙만 잘 아시면 2개만 세팅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회의에 들어오시면 등록된 회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만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보시고 싶으면 회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저희가 학생들에게 회의 참가를 하기 위해서 보내야 될 정보는 무엇이냐? 참가 URL입니다. 이 URL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치고 들어오겠습니까? URL을 보내서 링크를 학생이 클릭만 하면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죠. 자, 이거를 그대로 긁으셔가지고 보내도 됩니다. 긁으셔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이 긁어보니까 요 맨 위에 빈칸 하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긁는 것보다는 초대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회의 초대 복사를 클릭하시면 이 내용 전체가 메모리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카톡에서 그냥 붙여넣기 해버리면 이 내용 전체가 쭉 나가버리는 거죠. 이 내용 전체가. 나오고 학생은 얘만 클릭하면 회의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도어는 URL만 필요합니다. URL만. 그래서 이 화면에서 URL만 블락을 하셔가지고 컨트롤 C를 하시고 다시 얘를 누르면 안 됩니다. 누르면 왜 안 되시는지 아시겠죠? 얘를 누르는 순간에 얘 카피해서 컨트롤 C 한 게 싹 사라져 버리고 이 전체가 기억이 되겠죠. 얘만 블락 씌워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취소해가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도어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어에 등록할 것을 가르칩니다. 도어에 들어가셔서 도어 등록에서 등록을 하시는데 역시 콘텐츠명 넣으시고 콘텐츠 스타일에 아까 카피한 URL 붙여넣으시고 이 이하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알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해당되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만이
이 회의에 들어와야 됩니다. 수업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전용을 선택하십시오. 강의 전용을 하지 않고 전체 공개를 해버리면 우리 학교 사람들에게 도우에 로그인하는 사람들에게 이 회의 예약이 다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시간에 클릭해서 저 회의를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연계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어떤 강의에 몇 차시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게 나옵니다. 그걸 선택해서 저장을 해버리시면 그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만이 클릭을 통해서 회의에 들어올 수 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교수님께서는 한 10분 전에 미리 회의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다리면 될 겁니다. 기다리면 학생들이 쭉 들어옵니다. 학생들 들어오면 애들 다 들어오기 전에 뭐 농담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놀고 계시면 됩니다. 즐겁게 노시다가 학생들이 쫙 들어와서 시간이 되면 자 이제 강의 시작한다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그 전에 일단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공지가 되어야 될 겁니다. 도에서 알림이를 통해서 공지하시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 내용은 도에 있다. 라고 그렇게 공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앱 미리 설치하고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한번 해가지고 로그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가입할 때 학생 학번과 이름을 실명으로 기재하도록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로고 기록을 볼 수 있는 경우에 학번 이름인데 이게 줌에서도 영문 이름 표기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름 성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만 보여줍니다. 이름만 보여주기 때문에 아니면 바꾸어서 학번은 이름으로 성은 학번으로 이렇게 기입하시든지 그거는 나타나는 화면의 모양에 따라서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입을 하셔야 나중에 로고 기록 확인할 때 누구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강의에서도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수장은 미리 강의를 개설하고 계셔야 됩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개설을 해놓은 강의를 보시려고 그러면 로그인 하셔가지고 회의에 들어오시면 향후 회의가 나타납니다. 앞에 있던 회의는 이전 회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을 하시면 강의가 시작되고 삭제하면 이 강의가 날아가 버립니다. 주제를 클릭하시면 등록된 내용이 소상하게 나타납니다. 시작 클릭하셔가지고 기다리시면 학생들이 입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왔을 때 이런 모양입니다. 예 없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인데 뭐야 이렇게 나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인데 비디오 시작과 음소거 해제가 있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값이 아까 제가 세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값이 강의자 비디오 안 쓰겠다라고 했죠. 기본 회의 시작할 때 세팅이 전부 다 비디오는 안 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오셔서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하면 제 마이크도 활성화되고 마이크가 활성화되면 이 표시가 또 여기서 없어집니다. 제가 카메라 활성화시키면 비디오 화면에서 이 표시도 없어집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온 학생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지금 어떤 상태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고 교수자가 참가자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가자 현황은 여기 숫자가 쭉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누가 들어왔는지 보고 싶다. 클릭하면 이 화면이 열립니다. 이 화면. 그래서 상태가 쭉 나타납니다. 이 부분 나중에 보도록 하고 기록. 지금 송출되는 화면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녹화할 수 있는데 기록 클릭하시면 내 PC에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에서는 녹화가 안 됩니다. 내 PC, 주재자의 PC에서만 녹화가 가능합니다. PC에 할 거냐 아니면 클라우드에 녹화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클라우드는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클라우드에 녹화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이 프로그램을 써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소리가 웅그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학생 두 명이 가까이에서 이어폰 안 끼고 틀어놓고 생방송으로 그대로 마이크를 통해서 듣고 그 상태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학생이 음소거 해제시켜버리면 하울링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마이크에서 나온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옆에 사람이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니까 시차 때문에 하울링이 막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용자들의 마이크를 잘 통제할 자신이 있으시면 모두 음소거를 시켜서 학생이 아예 마이크에 대한 통제권을 아예 가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잘 통제를 하셔야 되겠죠. 조금만 숙달되면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모두 음소거 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마이크 사용 규칙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많지 않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거 옵션 체크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가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 체크 지우시고 교수님께서 직접 통제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는 마이크 통제하는 게 정말 크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화할 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다가 이 녹화의 시작 들어가면 일시중지 버튼이 있어요. 일시중지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안 되겠죠? 녹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송출되고 있습니다. 송출 화면이 녹화 안 되는 겁니다. 녹화가 안 되는 것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언론에서 나온 것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강의하시다가 잠시 쉬면서 담배 피신다고. 끊어놨다고 학생들에게까지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요. 여보 끝났어? 갑자기 사모님 출연.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출은 됩니다. 이 기능은 사실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공캠을 이용해서 사전 녹화하는 것보다 줌을 사용해서 사전 녹화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편하고 좋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웠다가 다시 녹화를 하는 방식으로 쓰면 상당히 좋겠죠. 그때는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실제 실시간 강의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부분에 나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송출되는가 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죠. 학생들은 뭘 보고 있을까? 그것도 사실 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송출되는가가 중요한데 화면 공유, 그 다음에 일반 회의 장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회의할 때, 화상회의할 때처럼 화면이 나오고 막 목소리가 나오는 환경, 그 다음에 특정인이 자기의 화면을 서로 공유하는 장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환경을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는 화면 공유입니다. 화면 공유를 참가자 누가 화면 공유를 시작하면 일반 영상, 얼굴 비디오 송출은 되지 않습니다. 화면 송출이 항상 최우선에 있습니다. 최우선에 있는데 참가자들, 학생들은
화면을 송출하면 다른 사람이 누가 화면을 송출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화면 송출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화면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화면 송출을 중단해야만이 화면 공유를 중단해야만이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도 호스트 주재자는 내 화면을 공유하겠다 라고 하면 즉시 해당되는 사람, 참가자의 화면은 더 이상 공유가 되지 않고 호스트, 회의 주재자, 교수자분의 화면이 그대로 송출이 된다. 공유가 최우선이다. 최우선인데 그 중에서도 호스트자의 화면 공유가 최우선이다. 그 다음 회의 화면입니다. 회의 화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소리 큰 사람이 화면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기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이크를 저는 가급적 꺼두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면 주재자가 화면을 공유하면 참가자가 화면 공유할 때 모습과 주재자가 화면을 공유할 때 모습은 틀립니다. 틀린데 주재자가 화면을 공유하면 지금 화면,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 전체를 공유할 것인지 아니면 글을 쓸 수 있는 화이트보드를 만들어서 화이트보드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용만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본인 폰에 있는 것을 공유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화면 공유가 될 것 같고 화이트보드는 필요할 경우에 쓰시면 됩니다. 화이트보드 공유가 관련해서 이게 제가 디지타이저를 사서 써봤는데 웬만한 가격대의 디지타이저 가지고는 제가 와콤도 옛날에 한 10만원짜리를 써봤는데 그 가격대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좀 싼 디지타이저를 써보니까 영 만족스러운 결과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디지타이저나 타블렛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공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화이트보드는 필요하신 경우에 쓰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패드에서 이렇게 올려서 쓸 수 있고 패드를 이런 그 화이트보드에 인동하는 또 앱들,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쓰시면 되는데 단지 이제 패드에 쓰실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 닿으면 이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장갑이라든지 뭐 그런 걸 끼시고 패드를 쓰시면 펜에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면 패드를 쓸 수 있는 타블렛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패드에 깔아 쓰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단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유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 문서를 만들 때 띄워놓았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화면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는 어차피 화면 전체에서 다 띄워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파워포인트 화면 다 띄워서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이거하고 파워포인트 쓰실 때는 이렇게 하나 관계가 없죠. 이게 이제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 같은 거 혹시 보여주실 때 브라우즈를 좀 작게 해놓고 이 영상 화면, 유튜브에 접속된 영상 화면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유되고 있고 저는 화면에서는 제 화면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학생들에게는 이게 나가지만 화면 전체를 공유한 게 아니고 특정 프로그램에서 일어나는 화면만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게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쓸 때는 얘를 쓰나 결국 똑같은 게 되겠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십니다. 파워포인트나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실 때 소리 들어가 있으면 소리까지 같이 하나 송출하라고 클릭해 주셔야 학생들에게 송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TV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TV 제일 중요합니다. 도대체 화면에 뭐가 송출되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건데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줌 아이디를 2개 만드세요.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주제자 아이디로 쓰시고 다른 아이디는 참가자 아이디로 쓰는 겁니다. 네, 제 강의에 저도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이렇게 화면을 송출되는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무엇이 송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저는 써보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개를 켜놓고 보시면 학생들이 어떤 화면을 보시는지 아실 수도 있고 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또 하울링이 됩니다. 이어폰 하나 꼽아 놓고 이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줌 혼자 들어와서 혼자 회의하시고 혼자 녹화하시면 됩니다. 기록하시면 됩니다. 기록하시면 사전 강의 40분짜리 무료 버전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전 강의 할 때 카메라 없는데 이게 카메라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카메라 하기 힘들죠 요새. 카메라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들어온 조력자의 마이크를 켜고 주제자 마이크 꺼놓고 조력자가 열심히 말씀하시면 PX 들어온 조력자 참가자 여기 대고 열심히 이야기하면 화면이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화면이 나타나는 그게 녹화가 되는 거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빨리 반응을 안 해줘요. 보니까 실시간으로 빠르게 반응을 안 해줘요. 반응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인트로 할 때 하고 쓰시면 됩니다. 인트로 할 때 주제자 마이크 꺼놓고 잡고서 참가자 마이크는 켜고 다 같은 사람이죠. 저하고 둘이가 들어와서 하는데 제가 참가자로 들어온 마이크를 켜놓고 여기 대고 뭐 노래를 부르시든지 주절주절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화면이 넘어옵니다. 그때 이제 여기도 대고 하시면 되죠. 리얼하게 움직이시면서 하셔도 되고 좀 재밌게 하시려면 하시고 난 다음에 마이크 끄고 주제자 마이크 켜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쪽 화면을 통해서 수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트로 할 때 한번 써먹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써먹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줌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누가 이야기하는지를 바로 찾아서 바로 보여주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트로 할 때 한번 쓰시기에는 데이터에 카메라 없을 때 인트로 할 때 이 방법 한번 쓰시면 그런 대로 쓸만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한번 써봤는데 그냥 싸구려 웹캠보다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쓰는 조금 7, 8만 원짜리 그런 웹캠에 비해서는 조금 부러지지만 쓸만한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화면 전환하고 이런 것들 상당히 화면 전환이 아니고 강의자가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켰을 때 학생이 마이크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런 것들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호스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로 지정하면 호스트와 같은 권한을 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마이크 끄고 켜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교를 두고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힘든데 이렇게 해서 또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 화면 세팅하는 동안에 교수님들께서는 그 줌에 일단 로그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줌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처음 로그인하면 프로필이 나옵니다. 제가 일단
에센스 한 달짜리 샀으니까 일단 자랑하고 하고 이렇게 정보가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바로 회의 호스팅 하셔도 됩니다. 호스팅 하셔가지고 비디오를 시작할 때 할 거냐 켤 거냐 결정하셔가지고 바로 호스팅 해도 됩니다. 호스팅하면 초대를 위한 URL이 나타납니다. 이 URL을 카피해가지고 보내고 학생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도어를 통해서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 URL 복사하면 이때는 이 URL만 딱 카피됩니다. 이거 학생들에게 톡으로 보내시거나 메일을 보내시고 빨리 들어와서 들어오면 들어온 학생들이 아래쪽에 카운트가 쭉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다시 전화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도어를 통해서 제공하는 통로를 이루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 닫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일반 회의하실 때 친구분들과 일반 회의하시거나 그러실 때는 이런 방법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화면이 애매한데 어떻게 회의 쪽으로 다시 찾아가지 하실 수 있는데 왼쪽에 쭉 클릭하시고 내 계정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처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회의 아까 사용한 수업인데 아직 수업이 종료 시간이 제가 간 시간으로 해놨기 때문에 향후 회의 아직 남아있어요. 이게 종료 시간 기준이네요. 시작 시간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 회의 시간, 제가 세팅하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회의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강의하느라고 계속 회의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전에 회의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새 회의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만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시간 이대로 두고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회의가 등록이 되었거든요. 등록된 프로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에 회의를 클릭하시면 지금 회의 프로필이 예정된 것도 쭉 나오고 해당 회의를 클릭하시면 방금 본 화면처럼 그 회의의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URL을 도어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끌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초대 복사하면 복사 안내장 전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부분만 잡아서 컨트롤 C에서 저장을 하고 취소해서 닫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어에 가서 이것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 쪽에 남아 있습니다. 도어에서 나의 도어 전체적인 도어는 통합 분석에 가시면 나오고 기본값이 나의 도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어로 등록하는 겁니다. 하고 영상 URL 그대로 두시고 이 해당 URL을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하시고 이 부분은 화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설명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강의 전용을 택하시면 이 도어 연결고리는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만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강의 전용을 선택하시면 어느 강의 몇 차 시에 연결하실 건지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 수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전체 공개를 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도어에 로고인한 모든 학생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어에 들어가셔서 이 를 클릭하시면 이제 회의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일단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회의를 주제를 안 했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회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만 계속 될 겁니다. 저도 일단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폰에서도 여기 있는 아이디와는 다른 아이디로 제가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좀 이따 화면 뜨면 여러분들도 회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시 사진 하나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강민 교수님이 치고 들어오셨어요. 자, 그대로 드십시오. 지금 줄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한 분들이 화면 공유를 하려고 하면 화면 공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화면 공유 시도해 보십시오. 화면 공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화면 공유는 하나만 되거든요. 제가 공유 중지 X 그걸 누를까요? 잠깐 그 전에 제가 화면 공유 풀어달라고 하면 딴 분들이 요청을 하면 화면 공유가 중단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근데 호스트는 더 편안하죠.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트는 그냥 끊어버려요. 왜냐면 회의 주제자이기 때문에. 화면 공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2개, 3개가 디폴트, 나머지는 프로그램의 화면을 제가 선택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화이트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강미강 교수님이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서 그 소리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현상은 본격에서 할 때는 안 생깁니다. 미디어 화면 볼륨 줄이기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의 화면 줄이기, 소리 줄이기. 예. 저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예. 모바일에서 본격에서 크게 신경 쓰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공유에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자, 우리 화면에는 화이트보드 얘만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도 안 나갑니다. 화이트보드만 나갑니다. 화이트보드만. 네. 이게 뭐냐면 화면 전체 공유가 아니고 특정한 프로그램만 지금 공유한 거고 화이트보드라는 프로그램이 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만 그대로 송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유 중지하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 똑같습니다. 원리 파일 탐색기 화면만 나갑니다. 나머지는 안 나가죠. 그래서 내 화면에서 파일 탐색기 좀 작게 띄워놓고 저는 지금 더 많은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송출되는 화면은 좀 박스된 얘만 송출되죠. 그래서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파워포인트는 어차피 파워포인트 보기 하면 전체 화면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파워포인트니까 파워포인트로 할 때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실 필요도 없고 바로 그냥
화면 공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화면 한번 송출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뭐가 송출되는지. 위에 하늘 날아가고 이 중에서 이렇게만 나오죠. 목소리 큰 사람이 계시면 목소리 큰 사람의 화면이 나가는데 지금 마이크를 꺼놔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송출되는 모양이 전체 화면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것하고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송출되는 것하고. 그래서 많이 해보시면 모니터링 안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뭐가 송출되는지 아마 머릿속에 다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녹화하면 해보겠습니다. 이 컴퓨터에 녹화하는 것은 안 나오고 클라우드에 이용하는 것은 무료에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상욱 교수님 화면을 찾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송출되는 모든 내용은 다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아까 말씀드렸죠. 했다가 다시 하면 했다가까지 한 이야기는 안 들어갔겠죠. 그러나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송출되고 있습니다. 단지 동영상 파일에 기록되지 않을 뿐입니다. 정말 기록으로 남기기 애매한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특정 인물을 이렇게 약간 속으로 못 간다든지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좀 기록에 남기기는 싫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막 욕한다든지 요새 그런 마음 많이 드시죠.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막 화내고 싶으신데 그럴 때는 일단 녹화는 끊고 한참 화내고 다시 녹화하시면 수업이 스무스하게 진행되겠죠.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기능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할 때 마이크 쓰고 하는 거 조금 귀찮으시면 질문은 채팅으로 하면 학생 채팅하면 좀 내용이 나오니까 보고 교수님이 읽고 바로 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생방송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학생들은 채팅을 올리고 그 내용 보고 제가 답을 내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꺼놓고 질문할 내용이 있을 때는 좀 더 채팅으로 해라, 올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정말 학생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될 때 학생의 마이크만 열어주시면 무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것과 사실상 똑같이 진행된다. 그게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여러 명이 들어왔을 때. 그러나 대학원생이라든지 지도교수 세미나라든지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도 듣고 얼굴도 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잘 있네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때는 이 정도 들어왔을 때는 서로 마이크 켜놓고 원격 이상 울리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마이크도 켜고 비디오도 켜고 말할 때만 마이크 개방하고 이야기하고 말 끝나고 나면 마이크 닫아 이런 것까지 다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유해주면 학생들은 잘 따라합니다. 따라하기 때문에 대규모 강좌로 가시면 채팅, 소규모 강좌, 10명 이내 강좌에서는 이게 다 뜨기 때문에 마이크하고 비디오 써서 하시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끝나면 회의 종료를 하면 모두에 대해서 회의 종료하시면 회의가 다 끝나고 다 나갔습니다. 하고 나면 녹화했던 내용 한 몇 분 안 되죠. 처음부터 하셔도 되는데 하고 어디 저장할 거냐 물어보면 조금 전에 MP4로 압축을 하면서 저장을 했습니다. 어디에 저장해 둘 거냐 기본값 인트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에 저장되냐면 문서의 줌에 해당 회의 주제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파일 이름은 줌-0으로 저장이 됩니다.
클릭하면 지상되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강의 내용 말씀을 드렸고, 네,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것이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튜브 실시간 하는보다는 얘가 기능이 훨씬 많죠. 똑같이 실시간 송출입니다. 유튜브는 학생들의 반응을 채팅 댓글로만 볼 수가 있죠. 얘는 더 많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고, 유튜브는 실시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데 얘는 자동 저장은 아니죠. 예, 내가 하고 그것을 남들이 다시 보게 하려고 그러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대형 강의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쓰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좋으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전체 화면 공유, 특정 프로그램 화면 공유 이런 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OBS, 우리 게임하거나 이런 게임방 하는 학생들 많이 쓰죠. OBS, 오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화면도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장면은 1, 2, 3, 4, 5. 1번은 화면이 이만하게 나오고 여기에 내가 나오는 것. 2번은 내 얼굴만 나오는 것. 3번은 내 얼굴 크게 나오고 화면 작게 나오는 것. 네. 4번은 여기 있는 카메라가 추가되는 것. 6번은 카메라 4개 설치해놓고 카메라 4개 화면을 동시에 송출하는 것. 부터 해서 다양한 장면을 미리 설정해놓고 그 장면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송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OBS는 실시간으로 이거 파일을 송출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보내는데 기계 성능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일반 PC에서는 송출하면 아마 화면이 엄청 구리게 나올 겁니다.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돈을 투자하셔가지고 100만 원 이상대의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 좋은 거 넣으셔가지고 송출하시면 정말 멋있게 장면을 여러 개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여러 개 달아놓고 번호 패드 하나 사셔가지고 번호 1번 하면 2번 하면 3번 하면 이렇게 눌러가면서 하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재밌다고 그럽니다. 실제 해보긴 해봤는데 제 PC 사양이 안 좋아가지고 화면 송출을 한 결과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것 이외에 또 조선대학에서는 스트림야드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스트림야드도 줌, 페이스북 등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에 실시간 송출되고 그쪽에서 다는 댓글이 한꺼번에 다 모아집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은 뭐 페이스북으로 봐도 되고 유튜브로 봐도 되고 하는데 역시 단점은 화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질 문제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 명의 교수자가 최대 6명까지 가능한데 6명의 교수자가 팀 티칭을 할 때 관중은 수백 명이 있고 그럴 때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서 유튜버 최대 6명까지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할 때는 스트림야드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많지 않고 조금 더 역동적으로 하고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하고 싶을 때는 줌 근데 이 줌이 제일 사용하기 쉽습니다. OBS 제일 어렵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실시간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OBS나 스트림야드를 써서 실시간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OBS가 제일 어렵다. 그러나 가장 역동적이다. 스트림야드 좀 어렵다. 그러나 팀 티칭하기에는 정말 좋다. 좀 아주 쉽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제약은 조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줌이라고 하면 됩니다. 스트림야드는 제약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대학에서는 스트림야드를 쓰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 줌 다 쓰고 있고 서울대학도 지금 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세가 줌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회의 주재자가 휴대폰으로만
회의를 개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휴대폰으로 하셔서 화면 공유하셔가지고 파워포인트 볼 수 있는 앱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려놓고 파워포인트 보면서 제가 해봤거든요. 잘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출장 가셔서 예, 해외에서 수업하셔도 됩니다. 단 녹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유료 버전 구입하셔가지고 예, 로그 기록으로 증빙 가능하거든요. 증빙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디에서나 휴대폰으로 하셔도 됩니다. 녹화가 필요하더라면 PC, 랩탑이나 데스크탑을 쓰시고 그 외 모든 상황에서는 랩탑과 모바일이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